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 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비가 쏟아지는 저녁에 나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지 겨우 하루 만에 은행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김지은,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직원이었던 내가 갑자기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한테크의 CEO, 한수연의 사무실에 서 있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수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완벽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 나이는 32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훨씬 더 성숙해 보였다. 지은 씨,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절박함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CEO님, 저는 그냥 비서직으로 지원한 건데요. 아내 역할이라뇨. 그게 무슨...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웃었다. 그 미소는 쓸쓸했다. 가짜 아내예요. 1년 계약. 내 가족 앞에서만. 보수는 10억 원 그리고 그 후엔 자유. 10억 그 숫자는 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의 병원비, 동생의 학비, 내 빚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왜 나일까? 수연은 설명했다. 그녀의 가문은 보수적이었다. 할아버지가 세운 한테크는 가족 기업. 그녀가 CEO가 되기 위해선 단정된 가정을 보여야 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는 망설였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재벌 가문에서. 하지만 돈이 필요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계약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수연의 저택으로 이사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모든 게 화려했다. 수연은 나를 데리고 쇼핑을 갔다. 명동 거리에서 명품 옷을 사입히며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예요.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을 때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냥 계약일 뿐인데. 첫 만남은 수연의 가족 저녁 식사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훑었다. 수연아, 이 아이가 내 아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니? 수연은 내 손을 잡고 웃었다. 엄마, 지은이는 내 운명이에요. 그 손길은 따뜻했다. 저녁은 한식으로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나왔다. 나는 긴장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안정된 가정이 CEO의 덕목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지은 씨 잘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 때문에. 숨겨야 해요. 나 같은 사람은 그 순간 나는 그녀의 고독을 느꼈다. 재벌 CEO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외로움.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은 대학 시절 첫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자친구였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헤어졌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죄악처럼 여겨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공감했다. 나도 어렸을 때 친구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억눌렀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며칠 후 회사에서 수연은 나를 비서로 소개했다.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CEO님의 아내? 갑자기 나는 불편했지만 수연의 곁에 있는 게 나쁘지 않았다. 그녀는 일에 열정적이었다. 늦은 밤까지 일하며 지은 씨, 커피 한 잔 하며 웃었다. 그 미소가 점점 마음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수연의 전 약혼자, 남자였던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재벌 2세로
과거 수연과 정치적 결혼을 계획했다. 수연아, 이건 가짜잖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는 나를 무시했다. 수연은 단호했다. 끝났어.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에게 우리의 계약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한편 나는 수연과 가까워졌다. 주말에 함께 한강 산책을 했다. 자전거를 타며 웃었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계약이 아닌 진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3개월째 우리의 가짜 결혼 생활은 점점 진짜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수연이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함께 드라마를 보는 일상이 익숙해졌다. 그녀는 나를 여보라고 불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CEO님, 여자랑. 이상하지 않아. 수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나는 그녀의 아픔을 알았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큰 충돌이 있었다. 수연의 아버지가 물었다. 자식은 언제 낳을 거냐? 우리는 당황했다. 수연은 웃으며 천천히요 라고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와 울었다. 지은 씨, 미안해요. 이런 삶에 끌어들여서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 포옹은 따뜻했다. 우리의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다. 민준의 간섭이 심해졌다. 그는 나를 찾아와 협박했다. 너 같은 애가 수연을 속이는 거 알아? 돈 때문에. 나는 화가 났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우리의 계약 서류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할아버지에게 흘렸다. 수연의 결혼은 가짜예요.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수연의 제안이었다. 휴식이 필요해요. 제주의 바다를 보며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수연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고백했다. 저도 수연 씨를 좋아해요. 계약이 아니에요. 그녀는 놀라서 나를 봤다. 그리고 키스했다. 부드러운 첫 키스. 바람이 불고 바다가 속삭였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제주에서 돌아오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의 비밀을 흘렸다. 다음 날 신문에 한테크 CEO, 동성 결혼 의혹이라는 기사가 떴다. 주가가 떨어지고 가족이 분노했다. 할아버지는 수연을 불러 지게 무슨 짓이냐. 기업 이미지를 망치다니. 수연은 무릎 꿇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이에요. 나는 수연을 지키려 했다. 할아버지, 제발. 하지만 그는 나를 쫓아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가문을 더럽혀. 수연은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미안해. 그날 밤 우리는 헤어졌다. 수연은 이건 내 싸움기라고 말했다. 나는 울며 펜트하우스를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웠다. 빗속에서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보수적인 가족에서 자란 나 어머니의 말,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 하지만 수연을 만나서 내 감정을 인정했다. 민준의 배신은 컸다. 그는 수연의 약점을 이용해 CEO 자리를 노렸다. 회사 이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수연은 고립되었다. 나는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접근할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어떻게 해야 해? 친구는 내 감정을 따라 으라고 조언했다. 한편 수연은 홀로 싸웠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대면했다. 할아버지, 저는 동성애자예요. 숨기지 않겠어요. 할아버지는 충격받았지만 가족이니까 이해해볼게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준의 음모는 계속되었다. 나는 수연에게 편지를 썼다. 수연 씨, 포기하지 마요.
사랑해요. 그것을 회사에 보냈다. 그녀는 읽고 나를 찾았다. 지은아, 함께 싸우자. 재회는 드라마틱했다. 수연은 나를 데리고 산책로로 갔다. 한강의 바람이 불었다. 지은아, 민준이 모든 걸 조작했어. 계약 서류를 훔쳤어.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배신을 폭로하기로. 수연의 변호사가 증거를 모았다. 민준이 과거에 저지른 부정행위를. 회사에서 이사회가 열렸다. 민준은 자신만만했다. 수연은 CEO 자격이 없어요. 가짜 결혼으로 가족을 속였어요. 하지만 수연은 증거를 제시했다. 민준 씨, 당신이 훔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부정도 이사회는 충격받았다. 민준은 쫓겨났다. 승리 후 수연은 나를 안았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우리의 사랑은 공식화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은 컸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재벌이 동성애? 역겹다. 수연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연 씨, 괜찮아요. 함께 이겨낼게요. 회복 후 우리는 문화축제에 갔다. 부산의 영화제.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밤바다를 보며 지은아, 영원히 함께할까? 수연의 프로포즈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네. 하지만 또 다른 충돌. 수연의 어머니가 반대했다. 이런 사랑은 안 돼. 손자도 못 볼 거야. 어머니는 나를 찾아와 수연을 놓아줘라고 애원했다. 나는 갈등했다. 가족의 중요성을 아는 한국 문화에서. 수연은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아프면 안 돼. 천천히. 어머니는 받아들였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의 일상은 안정되었다. 함께 한식 요리를 했다. 김치 만들기, 불고기 구이, 수연은 한국 문화처럼 우리 사랑도 깊어지자느라고 말했다. 민준의 잔재가 남았다. 그는 복수를 위해 기자에게 더 많은 거짓을 흘렸다. 수연의 과거 연인들 파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서울의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사랑은 자유야 외쳤다. 수연은 회사에서 LGBT 정책을 도입했다. 다양성을 존중해요. 그것이 그녀의 변화였다. 1년 계약이 끝나갈 무렵 진짜 위기가 왔다. 수연의 할아버지가 병들었다. 병상에서 그는 수연아,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기업은 안정되게 라고 말했다. 할아버지의 유언은 수연을 CEO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민준의 동맹자들이 반발했다. 그들은 수연의 성 정체성을 공격했다. 고조되는 분쟁 속에서 나는 수연을 지지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의 사랑은 시험받았다. 한밤에 수연은 울며 지은아, 미안해.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빛나게 했어, 라고 대답했다. 클라이맥스는 이사회 최종 투표. 민준의 측근이 동성애 CEO는 안 돼, 외쳤다. 하지만 수연의 연설이 모든 걸 바꿨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제 강점입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박수가 터졌다. 그녀는 승리했다. 승리 후 우리는 경주로 여행했다. 사찰에서 기도하며 영원히 맹세했다. 불교 문화가 우리를 안정시켰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수연의 옛 친구가 민준과 결탁해 비밀을 팔았다. 수연의 대학 시절 사진, 그것이 온라인에 퍼졌다. 수연은 절망했다. 끝났어.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아니야. 함께 싸우자.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존중해주세요.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 일부는 비난.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우리를 받아들였다. 행복해라 이 그 말에 우리는 울었다. 변화의 물결이 왔다. 수연의 회사에서 LGBT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은 다양하다 포스터가 서울거리에 붙었다. 우리는 모델이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은밀한 제안, 진짜 사랑. 하지만 개인적 갈등? 나는 부모님께 고백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한국 가족 문화의 따뜻함. 수연과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지만 친구들과 한복을 입고 전통 예식을 꽃길을 걸으며 사랑에 이속삭였다. 민주는 결국 사과했다. 미안해. 질투였어. 수연은 용서했다. 인간적이야.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다. 주말에 한강 피크닉, 김밥 먹으며 웃었다. 수연은 지은아, 내가 내 운명 말했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법안이 통과되며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촉매였다. 결말은 따뜻했다. 2년 후,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수연은 CEO로 성공했고 나는 그녀의 파트너로 일했다. 가족은 우리를 받아들였다.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행복해라 유언을 남겼다. 한 봄날 여의도 공원에서 꽃구경. 벚꽃 아래서 우리는 포옹했다. 영원히 오 그 순간 모든 고난이 의미 있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승리, 한국 사회의 변화, LGBT의 희망, 인간적인 결말로 우리는 행복했다.